미즈놀과 히사모의 모든 뉴스는 라니맘닷컴의 후원으로 제작되고 있습니다. 3월 이후에 라니맘닷컴에서 제품을 주문하시거나 주문하신 분들은 반드시 카톡으로 연결해서 단톡방으로 초대받길 바랍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미국 국민의 약 40%가 6개월 안에 코로나 이전에 정상으로 복귀할 것이다 라고 하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와 여론조사기관 입소스가 오늘 발표한 응답자의 40%가 향후 6개월 이내에 정상으로 복귀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이는 지난 1월 조사의 답변자 비율 26%보다 무려 14포인트나 늘어난 수치입니다. 여러분, 2달 만에 14포인트 늘어난 수치는요, 이건 엄청난 겁니다. 2달 만에 우리가 산 주식 종목이 14% 수익이 나도 엄청난데, 이런 정도의 여론조사 나왔다는 건 엄청난 거거든요. 2달에 14%또 만족 못 하신다고요? 주식하시면 안 됩니다. 정상 복귀에 1년 이상 걸릴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응답은 17%를 기록해서 지난 1월 조사의 약 30%에 비해 13포인트 줄어든 결과고요. 하지만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올 클리어 신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언제 다시 집 밖에서 친구와 가족을 만나기 시작하겠느냐는 질문에 응답자 중 20%는 언제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돌아갈지 모르겠다고 답변을 했고요. 29%는 자신이나 가까운 모든 사람이 백신을 맞았을 때 만나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10%는 지역 공무원이 안전하다고 할 때까지, 11%는 국가 공무원이 안전하다고 말할 때까지 기다릴 것이라고 대답을 했고요. 이미 만났다는 답변도 30%였습니다. 백신을 접종했다는 비율은 응답자의 25%였으며 대다수는 접종 후에도 공중보건 조치를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고요. 마스크를 계속 착용하겠다는 응답은 81%, 사회적 거리두기를 계속하겠다는 답변은 66%였습니다. 한편, 여기까지가 이제 뉴스고, 한편 여러분, 텍사스를 비롯해서 지금 몇 개의 주들이 계속해서 마스크 의무 착용 권한을 해제하고 마스크 쓰지 않아도 되고 코로나 이전의 모습으로 완전 복귀하는 것을 지금 계속해서 발표하는 주들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경고합니다. 미즈놀이 경고한다고 듣지는 않겠지만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지역은 반드시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4차 대유행이 걷잡을 수 없이 일어날 겁니다. 좀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말 좀 들으라고. 남가주 지역이 오늘부터 겨울 폭풍 영향권에 들어가면서 비와 눈 그리고 강풍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쪽 오렌지 카운티, 남가주 서든 캘리포니아 사시는 분들 이 뉴스가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이제 내일부터 비가 많이 온다고 하거든요. 자, 겨울 폭풍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요 시기가 지나고 나서 본격적인 여름으로 접어들 것 같습니다. 3월 9일에 겨울 폭풍은 좀 너무 늦은 감이 있네요. LA 카운티가 캘리포니아주 위생 지침 내 최악 단계인 퍼플에서 레드로의 진입이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빠르면 내일 중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고요. 늦어도 이달 말에는 추가 경제 재개방도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들끼린 마스크나 거리두기 없이도 실내 가족 모임이 가능하다는 CDC의 새로운 가이드라인이 발표했습니다. 접종 맞은 사람들끼리는 마스크도 안 쓰고 거리두기 안 해도 된다. 실내 모임도 가능하다. 실내 가족 모임. 이렇게 해서 좀 더 접종 속도를 높이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건 아니죠. 백신 접종을 해도 조심해야죠. 그러나 평상시엔 계속 마스크를 써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학교 리오픈을 두고 교원 노조와 LA 통합교육부가 갈등을 겪고 있는 가운데 오스틴 뷰트너 교육감은 교원 노조와 논의를 거친 후 4월 말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리오픈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코로나 입원 환자 10명 중 거의 8명은 과체중 또는 비만인 것으로 나타났고요. 과체중이 28%였고 50%는 비만이어서 모두 78%가 정상보다 무거운 체중이었다고 CDC가 밝혔습니다. 연방 하원이 내일 중으로 1조 9천억 달러의 부양 법안을 최종 의결하고 목요일 바이든 대통령의 첫 프라임 대국민 연설에 맞춰 서명이 발효가 됩니다. 1,400달러씩의 현금 입금은 이번 주부터 가능해진다고 합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오늘 미국 주식시장, 특별히 나스닥 폭등하고 있습니다. 장 끝나기 2시간 전인데요.
상승세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번 나스닥 4.24%, 역대 최고네요. 4.24%의 상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LA 카운티가 급증하고 있는 아시안 증오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시행에 나섭니다. LA 대 헤이츠로 명명된 이 프로그램은 피해자들이 신고를 쉽게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최소한 미국에서 인종차별에 대한 것은 즉각 신고하셔야 됩니다. 미셸 바스틸 연방 하원 의원이 일본군 위안부를 성매매 계약을 맺은 자발적 매춘부라고 왜곡한 램지어 교수를 비난할 것을 의회에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촉구해야죠. 미국이 중국 견제의 핵심 연대를 삼고 있는 쿼드, 즉 미국, 일본, 호주, 인도의 4자 협의체의 첫 정상회의가 이번 주 열릴 전망인데요. 그동안 모호한 입장을 취해왔던 한국도 참여를 고심 중에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 고민 많이 되겠습니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말입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오세훈, 안철수 두 후보의 첫 번째 야권 단일화 실무 협상이 오늘 이루어졌는데요. 그러나 양측은 상견례 자리에서도 치열한 신경전을 벌여 협상이 간당치 않을 전망입니다. 여러분, 일전에도 알려드렸는데 단일화하면 오세훈, 박영선, 안철수, 박영선 다 이기는 걸로 나타났는데 단일화 못하면 박영선 후보가 이기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딴 성추행, 성희롱 폭로로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앤드류 쿠오모 뉴욕지주사에 대한 성범죄 의혹 수사를 검사 출신인 준김 한인 변호사가 독립적 수사를 이끌 책임자로 발탁됐습니다. 지난해 코로나 대유행으로 휘청인 세계 경제가 올해는 지난해 12월 제시됐던 전망치 4.2%보다 1.4포인트 상승된 5.6%의 성장을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을 OECD가 오늘 내놨습니다. 미국에서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불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고요. 동계올림픽 개최지가 바뀌지 않을 경우에는 미국이 출전을 보이콧하도록 촉구하는 결의안이 연방하원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일본은 올해 7월 개최 예정인 도쿄올림픽에 해외 일반 관객을 수용하지 않기로 방침을 굳혔다고 교토통신이 보도를 했는데요. 이에 따라 해외에서 판매된 올림픽 티켓은 모두 환불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일본 도쿄올림픽 개최가 안 되는 것으로 인해서 경제 침체기로 빠져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데이브 로버츠 다저스 감독은 다저스가 제키 로빈슨, 박찬호, 히데오 로모, 천친펑 등이 뛰었던 팀이라며 아시안에 대한 차별과 혐오는 비겁하고 잘못된 일이라면서 반대 목소리를 냈습니다. 저 로버츠 감독의 부모님도 일본 쪽 피가 있죠. 이상은 라디오 코리아의 모닝 헤드라인 뉴스를 중심으로 알려드렸습니다. 이런 가운데 남가주 지역이 집단 면역에 한참 뒤떨어져 있다는 기사가 나왔네요. 백신 접종률이 현재 평균 26에서 39%인데 이거는 전국 평균보다 낮은 수치라고 합니다. 전염이 빠른 변이 확산 전에 67% 벽을 넘어야 하는데 참 남가주에 사는 분들 너무 고집인가요? 아집인가요? 좀 답답합니다. 부동산 소식 모처럼 전해드릴까요? 남가주 한인주택시장에서 바이어 사이의 오퍼 경쟁이 과열 양상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즉 매물 한 건에 수십 개의 오퍼가 몰리면서 주택 가치 감정과 인스펙션을 건너뛰는 것은 흔해졌고요. 셀러에게 보내는 소위 러브레터도 현행법 위반 수준까지 나갔다고 합니다. 웃돈 주고 오퍼하지 않으면은 거들떠도 보지 않는 여전히 셀러 마켓이 존재하고 있고요. 오늘 이런 영향 때문에 그런가요? 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이 휘청거렸던 진로와 오픈 주식 오늘 10% 이상 9.72% 상승하는 급등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금리가 언제까지나 오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아직은 금리를 오르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겁니다. 그래도 반가운 소식은 코로나19 신규 사망자가 석 달 만에 처음으로 1000명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참 반가운 소식이죠. 미국 내 소식입니다. 텍스 보고 소식 한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1,200달러의 실업수당 면제 혜택 등이 담긴 1조 9천억 달러 규모의 3차 경기 부양안이 6일 연방 상원을 통과했지 않습니까? 자, 이에 따르면 하원에서도
오늘 9일 오늘 하원에서도 통과되어서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시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요. 경기 부양안에는 조정 총소득 AGI 15만 달러 미만인 경우에는 지난해 수령한 실업수당 UI 중 최대 1,200달러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자, 문제는 이로 인해 이미 소득세 신고를 마친 납세자 중 일부가 수정보고를 해야 할 수도 있다는 건데요. 자, IRS는 지난 5일 발표한 2주간 세금 보고 및 환급액 통계에 의하면 지난달 28일까지 접수한 세금 보고는 4,527만 1,000건이나 된다면서 이 중 상당수가 수정 보고를 해야 할 것이라는 게 세금 전문가들의 예상입니다. 세금을 내야 했던 납세자는 12,000달러를 소득에서 제했을 때 납세액이 줄거나 환급액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경우가 속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로 인해서 현재 회계 사무실 내에서는 업무를 중단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는데요. 자, 일례로 2,600달러의 세금을 납부해야 했던 개입 납세자의 경우에는 1,200달러를 소득에서 제했더니 납부해야 할 세금이 600달러로 줄었다고 합니다. 또 지난해 받은 실업수당으로 인해서 저소득층 세제 혜택인 근로소득 세액 공제를 받기 위한 소득 수준을 넘었던 다른 납세자는 실업수당 면세 혜택을 적용할 경우 다시 EITC 수혜 대상으로 분류돼 환급액이 커지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비트코인 소식입니다. 가상화폐의 대표 주자인 비트코인이 54,000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좀만 더 정확하게 봐드리겠습니다. 현재 뉴스를 전해드리는 11월 4일 오전 11시 기준으로 비트코인 53,793불을 기록하고 있네요. 약간 내려왔지만 어찌됐든 노르웨이의 부자 쉘 잉게 로케가 이끄는 지주회사 아케르도 지금 투자했다라고 하는 소문이 들리네요. 계속 지켜봐야겠습니다. 이 영향 때문인가요? 오늘 스퀘어도 10% 넘게 오르고 있고요. 그 다음에 페이팔, 잠깐 페이팔 주식도 오늘 7% 넘게 오르고 있고요. 그 다음에 티커로는 RIOT, 그쵸, 블록체인 오늘 무려 33%의 급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변동폭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 비트코인 관련 주식들 투자하실 때는 항상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페이스북의 저커버그가 2030년에는 스마트 글라스로 대면 모임을 대신할 수도 있다라고 밝혔네요. 자, 정보기술 전문업체 디인포메이션의 팝캐스트와 인터뷰에서 첨단 스마트 글라스 기술이 앞으로 이러한 모습을 보여줄 건데, 즉 AR, 증가현실 기술이 적용된 스마트 글라스를 끼면 마치 내가 남의 집으로 순간 이동을 해 실제로 거기 있는 것처럼 사람들과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될 거랍니다. 야, 머지않은 걸로 보여집니다. 머지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 이런 시절이 곧 오네요. 그렇죠? 페이스북은 최근에 가상현실 VR 기기 제조업체인 오큘러스를 통해 VR 헤드셋도 개발 중인데 저희 지금 본사에서 오큘러스 제품 정말 잘 나가고 있습니다. 비싼데도 말입니다. 일본 소프트뱅크 그룹이 투자한 영국의 금융 스타트업 그린실 캐피탈이 8일 파산 보호를 신청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네요. 자, 저널에 따르면 그린실이 이미 파산 가능성에 대비해 회계법인 그랜트 손튼과 계약을 맺은 상태였다면서 한때 그린실의 주주였던 영국의 철강업계의 거물 산지브 굽타가 이끄는 GFG 얼라이언스의 타격이 불가피해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야, 그럼 여기를 투자한 소프트뱅크도 타격이 만만치 않겠네요. 코로나의 종식을 알리는 좋은 뉴스들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뉴스 중에 하나가 비대면 업종으로 최근 하락세를 거듭했던 디즈니라든지 항공사, 그 다음에 전통 대기업들이 주식에서 지금 점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어제 기준으로 지금 디즈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6.3%. 오늘 지금 이 시간 또 한번 볼까요?
오늘은 조금 조정을 받네요. 마이너스 2.85%. 하지만 테슬라 오늘 현재 제가 아침에 라이브 방송 때는 오늘 650선에서만 안착이 되면 좋겠다 말씀드렸는데 지금 테슬라 668불을 기록하고 있고요. 지금 윗골이 거의 없이 꾸준히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오늘 하루만 지금 105불이 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테슬라 때문에 마음 고생 많으셨던 분들은 조금 보상을 받는 분위기인데요. 자, 현재 18.65% 이런 분위기로 나가다가는 장 끝날 때까지 20%가 넘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은 거래량이 조금 못 미친다는 겁니다. 자, 거래량이 좀 더 뒷받침되면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마무리될 수 있기를 응원해 봅니다. 모처럼 한국의 쿠팡 소식 하나 알려드릴까요? 자, 쿠팡이 중소 화장품 브랜드의 상표권을 취소하려 한다는 소식 예전에 여러분 들으셨을 텐데요. 결국은 대기업의 횡포라고 비판하는 시청자 의견이 많았고 쿠팡이 결국 이 상표권을 포기하기로 했답니다. 즉 임산부 전용 화장품 브랜드인 와우맘은 2016년 특허청에 정식으로 출원된 상표인데 지난 1월 쿠팡 측은 이 상표를 쓰겠다며 특허청에 상표권 취소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말이 많았죠. 자본력이 있고 큰 업체들이 열심히 생각해서 만든 하나의 브랜드라든지 그런 것들을 빼앗아가는 모양새였거든요. 이에 대한 KBS 보도 이후에 열흘 만에 쿠팡은 쿠팡에서 판매되는 와우맘 제품이 등록된 상표권자의 허락에 의한 합법적 사용이라는 점에 확인돼 심판 청구를 취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한 발 물러선 거죠. 즉 기존 특허청의 판단을 기다리겠다는 입장을 번복한 것인데요. 이번 사건의 경우 판매 기록 등 입증 자료가 충분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상표권을 뺏기는 것은 물론 최대 수천만 원의 비용이 들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기업들의 이런 상표권 갈취 행위는 계속 일어나고 있었던 한국의 만행입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좀 이런 것들이 근절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안타까운 한국의 연예계 소식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영화배우 고 이지은 씨가 자택에서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20년 만에 근황을 전한 배우였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경찰 측은 9일 이지은이 어제 오후 8시쯤 서울 중구의 자택에서 사망했다고 밝혔고요. 지인의 신고로 이지은의 자택으로 출동한 경찰이 고인을 발견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외부 침입의 흔적은 없고 별다른 외상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고요. 유서가 발견되지 않아 경찰은 가족들과의 논의 후 부검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지은은 2000년 사업가와 결혼 이후 특별한 연애 활동보다는 결혼 생활과 육아에 집중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1994년 SBS 좋은 아침입니다를 시작으로 젊은이의 양지에서 활동을 했고요. 고 김기덕 감독의 파란 대문이라는 영화에도 출연을 했습니다. 아들과 함께 지냈었는데 아들이 군대를 입대하자마자 이런 하고 난 이후에 이런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네요.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추신수 소식 한 가지 알려드리면서 오늘 뉴스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긴 메이저리그 생활을 끝내고 한국에 돌아온 추신수 선수가 11일 자가격리를 끝내고 팀 훈련에 합류한다고 합니다. 지난달 25일 귀국한 추신수는 현재 창원의 한 펜션에서 2주간 자가격리 중인데요. 그가 펜션에 머무르고 있는 가운데서도 곧바로 팀 훈련을 소화할 수 있도록 몸 만들기에 힘쓰고 있다고 합니다. 그의 격리 훈련을 지켜본 관계자들은 역시 메이저리그 추신수라고 입을 모으는데요. 추신수는 메이저리그 시절 출루 머신이라고 불렸습니다. 2018년엔 52경기 연속 출루 기록을 세웠고요. 남들보다 뛰어난 동체 시력, 즉 움직이는 사물에 대해 뇌가 반응해 몸이 행동하도록 하는 시간적 단위 능력을 말합니다. 이게 보통 배드민턴을 치거나 테니스를 치거나 공각과 하는 운동에 이 동체 시력이 약한 분들이 참 문제인데 그의 격리 생활을 보면 그가 어떻게 동체 시력을 단련하는지 알 수가 있는데요. 추신수가 격리 생활 중 빼놓지 않은 게 바로 나무젓가락 타격 훈련이라 합니다. 예전에 방송에서도 한번 보여줬는데 그는 나무젓가락을 쥐고 구단 관계자가 매일 3m에서 5m 앞에서 던져주는 여러 색깔의 플라스틱 골프공을 치는 훈련을 한다고 합니다. 미리 색을 정해놓고 그 색 공만 치는 독특한 훈련으로 선관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요.
그 훈련을 멀리서 지켜본 구단 관계자는 50개를 던지면 목표한 공을 90% 정도 때려낸다며 그의 선구안에 혀를 내둘렀습니다. 추신수는 실내에서 방망이로 스윙 연습을 못하는 점을 감안해 40에서 50cm 길이의 나뭇가지로 풀스윙을 하는데 이때는 물안경, 고글 같은 선글라스 형태의 특수안경을 낍니다. 완전 검은색에 가까운 검은색의 가운데만 보이는 특수안경이라 고개를 약간이라도 움직이거나 각도를 틀면 투수의 공이 안 보입니다. 즉 타격 자세를 잡을 때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요. 추신수는 10년 넘게 이 훈련을 해왔다고 합니다. 구단 측은 추신수가 텍사스 시절부터 동체 시력 향상이 좋다고 구단이 권해서 시작했다고 합니다. 격리 생활 속에서도 훈련과 식단 조절, 휴식까지 모두 메이저리그 스프링 캠프 때 루틴을 그대로 소화하고 있는데 20년 동안 미국에서 터득한 생활을 격리 생활에 고스란히 옮겨오는 모양새입니다. 오전, 오후 2시간씩 강도 높은 체력 훈련을 하고 있고요. 오전에는 요가, 필라테스. 요가 필라테스는 페이스타임으로 미국에 있는 아내와 함께 하더라고요. 아내가 이쪽에 전문가 같습니다. 스트레칭을 시작으로 코어 훈련, 자전거 타기, 트레드밀을 이용한 유산소와 근력 강화 운동을 병행했습니다. 오후엔 튜빙, 덤벨을 이용한 근육 운동에 티베팅 캐치볼 훈련을 번갈아 합니다. 구단이 제공한 덤벨은 50파운드에서 100파운드까지 11세트이고요. 구단 관계자는 끙끙거리면서도 건네는 100파운드짜리 덤벨을 추신수가 한 손으로 번쩍 들어올려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체력 훈련 중에서도 국내 무대에서 처음 상대할 타구단 전력 분석을 게을리하지 않는데요. 오전엔 구단이 제공해준 투수들 영상을 분석하고 오후엔 사이클링 머신을 타면서 연습 경기를 중계를 지켜봅니다. 저녁 식사 후엔 철저하게 쉰다고 합니다. 음악과 인터넷 서핑을 즐기지만 소셜미디어는 열심히 안 하고요. 매일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아내 하원미 씨와 아이들과 영상통화로 외로움을 달랜다고 합니다. 추신수는 전성기 체중 93kg였다네요. 유지하기 위해서 격리 중에도 철저하게 식단을 지키는데요. 구단 파견 직원과 의논해 매일 식단을 짜는데 항상 빠지지 않는 게 닭가슴살이랍니다. 추신수가 직접 구워 먹기도 하고 샐러드에 얹어 먹기도 하는데 젓갈류와 김치, 나물류가 대부분인 20가지 엄마표 밑반찬과 잡곡밥이 주식이라고 하고요. 추신수는 비타민과 프로틴도 한국 선수들이 복용하는 것과 다르다며 구단에 부탁해 미국에서 직구한다고 합니다. 저희가 좀 이거 좀 조사해서 라니맘에 입고시키도록 할까요? 현재 추신수가 머물고 있는 펜션은 메이저리그에 데뷔했던 추신수에게 첫 삼진을 안겨줬던 드류 루친스키가 자가 격리했던 곳이고요. 추신수는 격리가 해제되는 11일 내일이네요. 이제 정오 새 유니폼을 입고 국내 프로리그 그라운드에 처음으로 쓰게 되고요. 공교롭게도 고향 부산의 사직구장이 그 곳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곧 부록의 나이 40 가까운 추신수 선수 39이거든요. 아직까지도 현역 생활을 유지하는 것은 선천적으로 타고난 신체적 DNA도 있지만 무엇보다 철저한 자기관리, 결국 의지. 주식시장에서 롱런하기를 원하십니까? 철저한 자기관리가 시작이라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밤잠 안 자고 여러분이 주식 차트를 들여다본다고 주식시장이 절대 오르는 게 아닙니다. 긴 마라톤과 같은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요. 멘탈에 대한 통제도 필요하지만 철저한 체력 관리도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저희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고 한다면 말씀드리지 않아도 좋아요, 구독, 알림 부탁드리며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실 때 모두 재생은 미주놀 들어가셔서요. 미주놀 채널 들어가기로 들어가시는 겁니다. 채널 목록 클릭하시고 화면이 바뀌면 통티뉴스 종목 다른 것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통티뉴스 하셔서 영상 재생을 누르시면 되는데요. 자, 특별히 왼쪽에 반복 재생 꼭 누르셔야 됩니다. 요걸 딱 누르시고 주무시면 됩니다. 아주 간단하죠?